네, 청와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군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체 수색 후에 시신을 넘겨주겠다고 공언한 북한이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공식적으로 북측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에 한 차례 경고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색을 자체적으로 하고 시신을 인도할 방법을 생각해뒀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오후에 이렇게 다시 우리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북측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사건 경위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남북 간의 남과 북이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진상 조사를 규명을 위해서 이제 그 공동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유족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의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이제 공동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됐고 누구의 말이 옳으며 그리고 어떠한 그 사실관계가 있는가 특히 이제 가장 그 우리를 분노케 했던 부분이 우리 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피해자를 사살하고 이제 불태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어떤 그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과 별개로 그 후에 그 일요일 당일에 자체 수색을 하겠다, 우리 해 영해로 넘어오지 말라. 이런 표현을 또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고 그 시신을 발견을 하면 어떻게 좀 인도를 할지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같이 좀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자체 조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이미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가지고 진상 규명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남과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북의 어떤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만약 북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전에 밝혔던 통지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측이 이제 궁금해하는 왜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의 어떤 그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색과는 별개로 입장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이번 사건 통해서 받아야 될 게 세 가지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과 이 세 가지인데 사과는 먼저 와버린 상황이에요. 먼저 거꾸로 사과가 먼저 왔고 그래 그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했다라고 해서 알겠다 고맙다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아닌 것이죠. 반드시 이제 그럼 미안하면 뭐가 미안한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지금 문제인 건데 개인 대 개인 관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공동조사를 우리 정부는 이제 좀 검토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아마 좀 검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를 어쨌든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북의 입장을 봤을 때는 당장 받을 가능성은 좀 없는데 앞으로 또 이제 상황 전개에 따라서 평양도 아마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상이기 때문에 육상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증거 보존이나 상황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도 받았을 때 와서 얼마든지 봐라. 근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문제를 이제 진상규명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만약에 이게 그래 받아도 크게 손해 볼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소 차원에서 북측도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공동조사의 실익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가서 진상규명 안 되는 거 왜 가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좀 기록은 좀 남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조사로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우리 측에
의문과 우리 측의 이제 문제 제기 사항 그대로 남기고 북측의 뭐 정황 설명은 그대로 남기고 그런 그 공동조사 결과 방식을 놓는 방식도 병기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 병기를 해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꼭 기록으로 남겨놓고 우리 국민이 거기서 해상수역에서 북측에 의해 사살됐다는 건 우리의 주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역사에 남겨놓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이런 요구에 응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으로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공동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대내적으로 퍼질 또 그 메시지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이 최근에 그 북방 한계선 놓고서 이제 논란을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에게 신을 달라. 자체 조사를 통해서 남측이 수긍할 수 있는 만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좀 벌고 나름대로 남측이 너무 북한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이례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사과 메시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서면 조사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서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주고받는 형태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정도 선이라면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그쳐야 되는 것인지 혹은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서면 조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합당하는 수준의 응답이 온다면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 그리고 정부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당한 수준의 응답이 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통지문을 통해왔던 통지문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와서 성의 없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하거나 또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일단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공동조사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시작을 해서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공동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육상으로 우리 인원들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육상으로 가지 못하고 해상에서 그냥 뭐 바지선을 띄워놓고 공동조사 본부 차려놓고 뭐 이렇게 서면으로 양측의 정황 설명하면서 아주 길고 지루한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사를 현장에 못 간다 하더라도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서로 계속 정황 이제 주고받는 그런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게 또 공동조사 양식이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양측이 또 주장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남북 관계가 이제 특수하니까 이게 특수한 우리 별도 절차를 따라서 이제 해보자라고 지금 일단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별도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 혹은 해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면은 뭐 이제 국제관계 보편적인 절차까지 또 가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유엔이나 어떤 국제사회의 이제 기구 등 절차 등을 통해서 어쨌든 기록으로 좀 계속 남기는 데 대해서 우리 그 정부는 끝까지 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국민이 이제 생명이 빼앗긴 건데 이게 북한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테러 조직과 범죄 조직에 대해서 하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반드시 이제 기록에 남기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부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각을 세우면 또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당국이 먼저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안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유족이 있다는 걸 자꾸 지금 잊게 되는데. 유가족에 대한 배려 차원을 남북 당국이 좀 인도적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신을 지금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 현장에 일단 가족들이 좀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협조를 좀 하고 거기서 일단 시신을 찾아서 나중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우선 해상에서 추모식 혹은 장례식을 가족들이 좀 치를 수 있도록 좀 남북이 좀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부터 좀 그렇게 남북한 주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좀 접촉력을 좀 확대해 나가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출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모두 좀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군 통신선에 대한 복구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설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뭔가 연락 채널 하나 정도는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군 통신선은 지금 다 차단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통신선이 물리적으로 파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살아있는데 우리가 거는 거를 저쪽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이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군 통신선에 대해서 지금 응답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 통지문이 온 거랑 친서가 왔다 갔다 한 그 채널들이 좀 분명히 좀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마 접수를 좀 하게 될 건데 그 필요에 따라 접수하는 그건 이제 북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린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문제 제기와 명분 쌓기가 있다면 이제 계속 연락을 좀 해야 될 끝까지 이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군 통신선을 복원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 해상에서 어쨌든 나중에 공동 조사를 하거나 할 때 그 판문점 통해서 이렇게 육상의 판문점 채널이나 뭐 국정원 그 통전부의 한라인 통해서 육상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군 서해 해상선에서 그 해상 통신선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간편하죠. 나중에 공동조사가 됐을 때 현장에서는 그런 의미 때문에 기술적으로 통신선이 복구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이 공동조사를 응하게 되면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뭔가 모종의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서 좀 아마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 안 되면 그 공동조사를 할 때 국제 상선 연락만은 어느 배들이나 이제 공통 채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임시로 공동조사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우리 정상적인 그 영해 수색 작업에 대해서 영해 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색을 중단하라 이런 경고를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 영해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그 NLL을 두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해묵은 논란이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을 다시 꺼내든 거라고 보세요? 뭐 이 시점에 그걸 꺼낸 것이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양국 간의 어떤 뭐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뭐 얘기한 것보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북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을 좀 신뢰하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달라 이런 측면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남측에서의 어떤 그 시신 찾기 활동이 이제 그 본격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배가 넘는 이제 그 구조선들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해경 순시선들이 다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뭐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1999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 영해 해상 군사 분계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을 작성을 할 때도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차후에 좀 더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가도록 해결하도록 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겁니까? 문제의 연원이 좀 깊죠. 저기 6.25 전쟁 때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 6.25 전쟁 때 클라크 장군이 우리 측 어선들이나 그 군함들이 북방으로 이제 더 무력 도발이나 뭔가 좀 정진이 확전되지 않도록 이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작전선을 그어놓은 건데 이제 그게 이쪽 서해 수역에서 정전 협정이 합의가 안 되고 서해상의 이제 수역의 경계선이 합의가 되지 않고 6.25 전쟁이 지금 끝나고 정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지금 NLL 상태에서 7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북은 이게 계속 그 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국제법상 이게 응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응고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방 한계선은 공식적인 합의된 영해선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또 해상 경계선을 더 훨씬 이남으로 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포함하는 훨씬 더 이남으로 해상 경계선을 급기야 99년에는 이야기를 했고 그럼 뭐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숟가락처럼 들어와 가지고 백령도, 소청도, 연천밀도 그리고 그쪽 들어가는 길에는 그냥
우리 뭐 배들이 다닐 수 있게만 해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관할 수역이 안 된다는 거, 실효적인 관할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쨌든 응고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해상 경비 개선을 아마 주장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NLL 근방에 이남에 한 1, 2km 정도 더 그것을 2007년도에 또 주장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배들이 지금 섞여서 수색 작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NLL 이남에 한 1, 2km도 자신들의 경비 개선이니까 거기 해역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이제 영해 침범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포석을 두는 것이죠. 나중에 공동조사건 아니면 이제 해상에서 지금 뭐 조사나 혹은 이제 수색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명분을 쌓는 이제 그런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표현을 한 곳에서도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 해놓고 불미스러운 일은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건 다 불미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수색선들이 뒤엉키는 상황들. 지금 현장에서 아마 엉키지 않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딱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양측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 수색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뒤엉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건데 만일에 그 우발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신들은 분명히 경고를 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명분으로 쌓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어제 내놓은 입장이면 제목은 경고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뭔가 경고성 표현들이 많이 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존중 뭐 이런 표현들도 같이 섞여 있어서 이건 북한의 어제 그 메시지를 놨을 때 두 가지 입장이 같이 좀 공존한다라는 생각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나아가서 북미 관계도 관리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북한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제 미국 전 세계에 내보내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대내적으로 군의 사기분대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번 그 공동조사가 들어간다든가 만약에 그 공동조사 응할 경우에 이제 그 발포한 북한군이 어떤 그 공동조사 남측에서 파견된 공동조사를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그 교전 수칙에 따라서 이제 사살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위법 행위를 했나 뭔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관련해 그 지난 6월에 그래서 남북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북한이 굉장히 큰 실책을 한 걸 생각하는데 이어서 이제 이렇게 예기치 의도됐든 의도치 않든 굉장히 남북을 해칠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 북한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는 데 좀 방점이 찍힌 그러한 그 대응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지금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입장문 사과 표명을 한 후에 추후적으로 북한에서 우리가 알아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그 추후적인 조치에 있어서 어떤 수준까지의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 또 입장에서 보면 명령에 따른 그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뭐 조치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까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북한에서 최대한 그 시신을 수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 수색 작업에 북측에서도 이제 성의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별개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감시선 정장 그 조그만 그 군함이라고 하겠죠. 그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함이 아니라 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장의 지시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가 악화돼서 북한이 꼭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정장을 처벌하는 수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해군, 어떤 북한 해군 계통에서 굉장히 고위급까지 올라간 그래서 시간이 한 6시간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해군 그 고위층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통전부에서 통지를 보낼 때 정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처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그런 포석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 과연 그 정장급이라고 해도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좀 어렵죠, 굉장히. 사실 진상규명도 좀 어려울 뿐더러 공동조사를 뭐 한다 하더라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측의 정황 설명을 그대로 남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제제기 끝까지 남겨두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인데 진상규명 일단 힘들고 그리고 진상규명이 안 되면 책임자 처벌도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의 발포 책임자도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물며 이제 북한입니다. 민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정장 정도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할 포석까지도 두고 이제 통지문의 내용을 좀 담아놓은 건데 정장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체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장을 우리 법원에 세워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진 못할 것이고, 근데 이제 북한이 최고도의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이제 정장 정도까지가 될 것인데,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국민 정서로 보기에는 좀 꼬리 자르기 정도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끝까지 문제는 좀 물고 늘어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관련된 논란도 있어서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서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숨지기 한 6시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해수부도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격된 지 7일 만에 어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던 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군의 소극적 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이고 군에서도 그 분명한 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시간 동안 군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그건 아무래도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이제 북측에서 또 표류하는 남측 인원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구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을 하겠죠. 그래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월북 의사가 있으면 받아들일 이러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군이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군이라는 조직은 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좀 적극적인 대응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우리 피해자가 표류하는 상황이 북측에 표류하는 상황이 감지가 됐다면 그럼 최소한 NNL 그 근처에 해경선이라든지 해군 군함을 배치시켜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야 되는 그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 의식을 짚고 넘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군도 책임 있는 그런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비슷한 입장이고 국민 정서나 국민 의견들이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한 대여섯 시간 동안에 뻔히 다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으로 평소 관례대로 우리한테 송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북중 경계 지역에서는 최고도의 이제 그 경계태세 명령이 북한에 내려져 있는 상태고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부도 확인했듯이 거기에 이제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북중 월경자면은 중국인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됐고 이제 그게 해상에 적용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뭐 염두에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쨌든 경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태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정부의 첩보 자산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런 해명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첩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감청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북한도 감청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우리 첩보 자산은 북한보다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가 갑자기 좀 뭐 시위 기동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 지금 사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그 사살 지시 내려온 거를 듣고 사살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 방송하고 뭐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통지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럼 우리가 감청당하고 있네라고 하는 걸 북한이 새롭게 알았을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첩보 자산이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이번 사건 때문에 한두 군데 좀 뚫린다 하면은 다시 복구를 또 하면 돼요. 우리의 자산은 많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 국민이 금방
이제 사살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으면은 그 현장에서 좀 잘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될 건데 아마 좀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을 군도 당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결과를 아마 군도 좀 맞이하고 지금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전전긍긍해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을 것인데 좀 이 문제는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비건룬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일어난 만큼 이 관련된 주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는 어떤 협조적인 대화나 어떤 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한 차원에서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그 담당자끼리 이제 만나는 건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대응 수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국의 입장을 어디까지 내놓는 것이 한국 측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전달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측 입장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최적의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이제 대응을 또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가 재개될 가능성이 이제 서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북미 협상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의 공조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인 논의 주제는 아마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한반도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바로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대화의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런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좀 물밑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그 한미 간에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선이 나온 건 문 대통령께서 그 최근에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를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갖는다보다는 이제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이제 미국 측의 어떤 상응 조치로서 대표적인 게 종전선언이거든요. 이 얘기는 북미 협상을 이제 그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시적 단계적 원칙에 의해서 북한과 미국이 다시 그 협상을 재개할 시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거는 거고요. 그거에 가장 좋은 어떤 잘 알려진 예가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주려면은 북한이 무엇을 미국에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대표를 만나서 이제 미국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느냐, 종전선언을 주고 어떤 부분적인 경제 해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은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본격화하는 그러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과연 우리 정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미국은 지금 그 남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그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 유지 세력인 거죠. 지금 상황 관리가 큰 문제 안 일어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걸 원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대선 치르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잘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평화 협정 같은 걸 이끌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무슨 그 평화 외교의 치적이 굳이 또 북한까지 또 내야 될 그런 속도전을 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가장 급할 건데 현상 유지하려면 지금 북한이 이런 식의 좀 도발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10월 10일 날 또 대규모 열병식하고 ICBM 선보이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어쨌든 사고를 안 내고 10월을 넘길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스처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북한이 상황 관리에 협조를 해주면은 향후에 더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아마 지금 미국이 보내는 모종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